자, 2023년 2월 23일.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도 좋아요. 2023년 2월 23일. 굉장히 좀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헌법 등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에 이제 여러 직렬에서 출제가 예상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논점이 너무 좋아요. 출제 매력이 높다. 자, 먼저 이제 사건 내용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형법부터 이제 적용할 사안인데 한 남성이 이제 피해 여성, 이거 가해 남성이라고 할게요. 피해 여성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건물에 계단으로 따라간 다음에 옷 위로 이제 한번 만진 거야. 네. 요런 이제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요걸 우리가 먼저 형법 우리가부터 검토해 봅시다. 어떤 타인의 건물에 승낙 없이 들어갔다. 이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엘베까지는 주거침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익숙할 거야. 주거침체지 사실은. 주거침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옷 위로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승낙 없이 만졌다라는 것은 강제추행죄란 말이야 이게. 강제추행죄 중에서도 기습추행이라 불러요 이거를. 갑자기 이제 만졌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요런 이제 사건이 죄명이 나왔어요. 이 사건은. 근데 우리가 특이하게도 형법에서도 주거침입죄하고 강제추행죄라는 게 있지만 그다음에 이 주거침입하면서 이 성범죄 계열을 같이 하잖아. 이 결합되면은 형법보다도 더 특별한 법, 더 어떻게 보면 센 법인 성폭법 3조 1항이 적용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부는 성폭법 3조 1항으로 기소, 즉 재판 청구를 한 거지. 공소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가해 남성은 인정했어요. 수사 단계부터 순순히 인정한다. 잘못했다. 그리고 피해 여성한테 이제 합의금 또 배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성도 했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 형사소송법 논점 잠깐 보면 자백한 거잖아. 사실 인정이 그제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배우지만 자백만으로 유죄가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자백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유죄를 만들면 막 고문할까 봐 두려운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백만으로 안 되고 보강법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보강하는. 근데 보강법칙도 있네. 뭐가 있겠어, 이제? 바로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줄여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신조서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가 짧게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보강법칙이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유죄가 되긴 돼. 먼저 일단 이 가해남이. 자, 그럼 아까 이제 성폭법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형법보다 더 센 법이고 무서운 법인. 자, 그럼 일로 봅시다. 자, 바로 이제 이번에 핵심이 된 게 바로 이건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좀 길지. 그래서 보통 뭐라 불러? 성폭법 이렇게 부르지. 성폭법. 거기 보면은 이 3조 1항이라는 요거 이게 이제 이 조문 몇 조 몇 항 요게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근데 우리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쓸 때는 이게 그 피신조서 내용에 적용법조 죄명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같은 말이야, 이거는. 바로 이제 그러면 3조 1항이 이제 구성요건이 됐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적용법조나 죄명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자, 먼저 3조 1항을 분석해 봅시다.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나 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솔도, 실패한 범죄인 그 미수범. 그 다음에 을 범한 사람이 여기까지를 일단 요게 일단 먼저 나와야 돼. 이 구성 요건에 나가려면 주거침입이나 뭐 야간 주거침입 절도나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분범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신분범. 일정 먼저 신분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같은 법, 여기서 같은 법은 형법이야. 형법에 있는 강간죄나 또 유사강간, 또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 형량이 무시무시하다 봐봐. 무기징역이야. 이거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7년 이상, 낮아봐야 7년 이상이야. 7년보다 위면은 7년부터 보통은 이제 30년이 나오지. 가중 사유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왜 어마어마하다고 좀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해봐. 사람을 갖다 승낙 없이 만진 추행죄하고 그다음에 칼로 찔러 죽인 이제 살인죄가 있다 진짜. 사실 뭐가 더 중한 범죄고 큰 범죄야? 당연히 그 살인이지. 그건 초등학생 때 물어봐도 다 알 거야, 그지? 근데 살인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란 말이야 이게. 아까 이 주거침 형태의 성범죄 7년 이상이니까 살인보다 높잖아 이게. 형평이 맞아 안 맞아 이거? 즉 밸런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이거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봐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이제 연쇄 살인 이렇게 그런 정도는 사형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보통은 유기징역 얘기도 나오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1대1 살인 같은 경우는 거의 유기징역이 나온단 말이야.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어떨 때는 좀 슬픈 살인 사건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슬펐던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장애인이야. 그래서 이제 거동을 못해.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걔를 자식을 아들을 갖다가 이제 식사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수십 년을 키운 거야. 참담했겠지.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그 암 선고가 돼. 그러니까 뭘 걱정했냐면 이제 내 아들이 자기가 돌아가시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고통스럽게. 그래서 아들을 이제 베개로 질사시킨 다음에 자수를 하셨어요. 좀 슬프지 않냐? 나도 좀 다시 떠오르니까 좀 울컥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단 말이야. 자수도 임의적 감면에 해당하고 아니면 이제 자수를 안 했다 치더라도 이제 그 정상 참적 감경이라고 해서 이제 2분의 1로. 그리고 또 우리 형벌론에서는 감경은 보통 유기징역 감경하면 2분의 1로 된다. 2분의 1로. 그럼 이제 5년 택했으면 이제 2분의 1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2년 6월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2년 6월을 택한 그 슬픈 살인 사건 있잖아, 방처럼. 그런 경우는 3년 이하 아래일 때, 3년 이하일 때는 집행유예가 되기 때문에 교도소를 안 가요. 사실은. 유죄는 선언받았지만. 자, 근데 이 살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인 만진, 그 추행죄가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7년 이상 이걸 아래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왜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 합의도 다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정상 창작 강경을 해주더라도 반으로 아까 2분의 1 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7년을 반 줄이면은 3년 유월이 나와. 아까 3년 아래여야 집행유예가 된다는데 집행유예를 못 해. 교도소 들어가야 된다고. 형평이 맞습니까? 사람 죽인 사람하고 만진 사람하고. 이건 너무 형평이 안 받는 게 맞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헌법재판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스토리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헌법재판관은 이제 아홉 분이 계세요. 근데 구인 9분이 다 저는 일치로 위헌이다. 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지. 헌법에 맞지 않는다. 헌법상 이제 내용에. 그래서 위헌됐어. 요거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위헌받았으니까 이제 그 효과도 또 분석해 볼게.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어떤 것도 이제 헌법재판이 열렸냐면 2023년 2월 23일 날 요 부분도 헌법재판 들어가 이거. 야간 주거침 절도 해가지고 이제 성범죄 했을 때 얘도 올라갔는데 요거는 합헌이 된 거야. 그래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된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야간에는 이제 주거침비라는 것이 원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제 안정감을 깨는 거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 근데 야간은 또 좀 무섭잖아. 누가 들어오면은. 거기다 절도라는 또 이제 이 죄명, 재산죄도 껴있고 그래서 요 놈은 합헌이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유효해. 이거는. 그것도 7분이 이거 헌법에 합치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7년 이상을 얘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건 합헌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봅시다. 자, 이번에 다시 잠깐 이제 헌법 얘기를 해드릴게요. 형법적인 형법하고 성폭법을 따져봤는데 헌법은 이제 법 중에서는 최고 규범이라고 얘기하고 또 최상위 규범이라고 얘기해. 법 중에서 헌법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국가의 주인이 누구야? 그걸 주권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이잖아. 이게 뭐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헌법상. 근데 그 최고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만든 거나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이 최고 규범이야. 최고의 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도 헌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또 국가의 공권력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헌법을 근거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자, 헌법재판소는 또 뭐 하는 데야?
대법원은 사실 법률이나 명령을 해석하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잖아. 그래서 해석을 해서 뭐를 재판할 수 있어? 법률을 재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위헌인 이유는 여기 좀 써놨어 미리. 잠깐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럼 이제 이 위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일반적 형법이 아닌 법률들은 이제 곧 선고된 날로부터 무효가 되거든. 근데 이제 형벌에 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법에서 47조 2항에서 소급해서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처음부터 그 규정이 없었던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성법법에서 주거침입 형태의 추행죄 있잖아.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소급,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그거지. 자, 그러면 보자. 다시 이제 형법으로 또 와볼게. 형법을 이제 한 번만 공부해도 다 알 거야. 죄용법정주의 모르면 그 이제 형법 공부할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맞지?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에 없는 죄명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동성연애죄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게 유죄이더라도 형벌을 법에서 정한 것을 초과해서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에서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징역 보내거나 사형시킬 수 없단 말이야. 그게 죄용법정주의 아니야. 바로 이 인권 보장하려고 만든 거. 근데 이 죄용법정주의는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형식적 의미의 죄용법정주의하고 이걸 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도 얘기해. 이거는 이제 법이라는 법률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거로 이제 다 이제 유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처음에는 사실은. 자, 근데 형식의 반대말이 뭐야? 실질. 실질은 바로 내용이야. 내용도 이제 따져보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미리 얘기할게. 예, 실질적 의미의 죄용법정주의 뭐냐면 내용 따지다는 것은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분이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막 이제 이견이 있더라고. 근데 짤막하게 얘기할게. 우리 법의 세계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내용이 악한 법은 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용 따지는 게 이제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도 헌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형식의 반대말이다 실질. 그리고 그러면 여기 동요가 얘가 많아 이놈이.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옛날 사시에 여기 나왔거든. 제가 봤을 때 사법시험.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딱 합격할 때 여기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이제 죄용법정주의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지도 설명해 줄게. 죄용법정주의라는 걸 처음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독일 법을 주로 많이 받아들인 입장이라는 거 알지? 특히 형법은.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치 시대가 열렸잖아요. 2차 대전을 주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히틀러가 이제 반유태인법 그 시대에 반유태인법이라는 것을 한 2,000개를 만들어내 이게. 유태인들을 갖다 탄압하는 거지. 거기서 나중에 뭐 학살도 해버리고. 자,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났어. 독일의 패망으로, 그지? 독일하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패망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의 법학자들이 반성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이제 법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내용도 따져봐야 되겠구나라고 고민했던 거야.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반유태인법 이런 거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용법정주의에서 제일 나중에 탄생한 개념이라 현대적 죄용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기출이 하나 있어. 사법시험 기출이. 뭐가 있냐면 이제 현대 죄용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죄용법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OX? X. 틀렸어요. 바로 실질적인 걸 다 강조하는 거야.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적정하다라는 거, 너무 지나친 건 안 되고 과잉금지이고, 또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비슷해 내용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참새 잡을 때 보통 이제 공기총을 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새 잡답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고 앉아 있다, 대포를 쏘고 앉아 있다. 이건 미친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그 비례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이제 같은 개념이고 또는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뭐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그래 이게 같은 얘기야 이거. 그래서 좀 같은 동요라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아까도 봤잖아. 살인죄가 제일 추행죄보다 훨씬 세잖아. 근데 이놈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데 추행은 집행유예가 안 돼? 이건 이제 바로 이 적정성 원칙, 과잉금지, 비례성 원칙 이런 것에 어긋난다는 거지. 그 근거는 헌법 37조 2항. 기본권도 이제 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일정 공공 목적이 있을 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사실 돼 있잖아. 근데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막 이런 요건이 또 있고 끝에 가서는 본질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게 다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도출하는 거야 이게. 비례성어치. 그래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이 돼가지고 이 법률은 이제 자 그러면 성법보로 다시 오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저는 이제 기억하기 좋게 계단추행 실형위헌 사건이라고 부를게요. 계단에서 추행한 게 실형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건 위헌이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헌 난 부분이 어디니? 바로 주거 침입하고 나서 추행하거나 또 그다음에 준강제 추행한 요 두 개 빨간색 요게 위헌된 거거든. 근데 합헌인 것도 많아 여전히. 얘네들은 이제 조문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 그지? 요 놈들은 이제 7년 이상 일로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아까 야간 주거철 침입철도 형태의 성범죄도 합헌이라고 그랬으니까 합헌 7대1 합헌이 돼버려 가지고 요거는 이제 7대2로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7년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범죄도 종류를 나눠봐야 돼. 여기는 이제 강간이라는 것하고 유사강간. 둘 다 강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그제? 그다음에 강제추행, 추행, 중강제추행은 추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둘의 큰 차이점 뭘 것 같아? 성범죄 중에를 크게 이제 간단히 나누면 강간, 추행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구별 기준은 성기삽입이야.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이제 성기를 삽입하는 거고 유사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 대 성기는 아니고 학문성교, 구강성교 그런 것을 이제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은 여전히 합헌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판단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7년 이상이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거야. 7년 이상을 줄 수 없는 건 추행이야, 추행. 야, 그럼 이제 추행도 강제추행이 있고 준강제추행이 있잖아. 그럼 준강제추행도 뭐 이 준이란 말이 뭐냐면 일반 이제 강추행 같은 경우도 폭행협박이 보통 있는데 강간보다는 좀 약한 폭행협박이긴 하지만도 있는데 준은 이 폭행협박이 필요 없어. 쉽게 얘기해서 술 먹고 거의 반기절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 이제 폭행협박할 필요도 없겠지. 자는 사람 만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이것도 만지는 거, 본질은, 그지? 응? 그 정도일 때는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수치감 될 수 있을 정도로 옷을 벗겨놓고 막 이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추행이 될 수 있긴 있어. 만지지 않더라도. 근데 성기삽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정도는 이제 7년 이상으로 가지 말란 얘기지, 이게. 그것도 이제 바로 전원일치로 이렇게 위헌돼 있고. 자, 그럼 일로 다시 와서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으로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어떤 이제 이 위헌이 떨어지잖아. 일정 법률이 있다가 그 처벌 법률이 있다가 이게 위헌이 돼 버리면 효과는 이렇게 돼. 이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이 다 이제 확정되기 전에 이제 이 확정되기 전에 위헌이 떨어지면 검사가 이제 죄명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죄명 바꾸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성폭법으로 못 가잖아. 그러면 다시 형법에 있는 주거침자고 형법에 있는 강제추행 요거로 이제 기소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제.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죄명 바꿔가지고 성폭법으로 못 가는 거니까, 그지? 그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이제 재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이제 요거는 이제 형소 끝에 있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가 형소에서 또 깊게 다뤄볼게. 그래서 예상 지문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주거침입하고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했을 때 성법법 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요거는 이제 헌법에서 출제가 가능한 거고 헌법에서 부를까 이제 야간 주거침입도 요거는 그러나서 성범죄한 것은 성폭법 3조 1항 적용하는 것은 이제 합헌이다라는 거. 요 이제 이거는 헌법적 출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책임원칙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거침 형태의 주거침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추행하는 그때 이제 7년 이상 요거를 이제 실형 선고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하지가 않아. 형법에서는. 형법은 이제 구속요건에 대한 위법성 책임이 있잖아. 그 책임원칙에 뭐가 있냐면 책임이 비난이야, 비난. 그래서 비난의 양보다 형량이 너무 세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형법에서도 이제 죄행법정주의에서 적정성이란 말이 있잖아. 죄행법정주의 끝에 아까 현대적 의미의 죄행법정주의, 실질적 의미의 죄행법정주의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적정하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고, 그지? 부합하지 않아.
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되게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망라해서 이제 출제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사건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가까이 기간이 이제 가장 가까운 순경 채용 1차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왜 초등학생의 수업권은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 있잖아. 그게 선고되고 나서 2, 3주 뒤에 출제됐었어, 이게. 아주 특이하게도. 아직 한 달 정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1차에 안 나오면 채용 2차나 또는 이제 또 그 전에 7월달에 치러질 경감부 시험, 뭐 이제 내년 뭐 1월에 보낸 승진 시험에서는 뭐 이게 나오기 너무 좋고, 그래서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럼 이제 다음에도 또 항상 그렇듯이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이런 형사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이팅!